그러면은 제149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 오전 김포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환자 2명이 숨지고 4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과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년을 주기로 병원의 화재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포항 인덕요양센터에서, 2014년에는 장성 효사랑병원에서, 2018년에는 밀양 세종병원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공통점은 인재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참사 역시 사전에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화재였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고 긴급 대피 방송도 없었습니다. 21명의 환자가 사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전국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특성상 그 안전 점검에는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코일코 영양관 고치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당국은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병원의 화재 설비 점검 및 의무화에 대한 제도를 재검토하고 더 엄격하게 정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9번째의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전 최고위원회에서 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존재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합의 정신이 유효함을 재확인하고 북한과의 70년 적대 관계를 종식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전의 한미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어떠한 새로운 전략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의 역할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외교 성과는 전무한 셈입니다. 아울러 이전의 정상회담에서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양 정상의 모두 발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17차례나 문답을 주고받는 동안 한마디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묻는 질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답변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러한 무시를 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제부터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도 정상회담에서 입장을 설명하는 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했는데 실무 협상에서는 얼마나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 동맹은 강화되어야 하지만 결코 가불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는 협상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국익을 지킬 수 있을 뿐더러 한미 동맹을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 역량의 강화가 요구됩니다. 대통령 외교를 코드 인사로 채우지 말고 한미 관계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갖춘 외교 역량을 모두 모아서 어려움에 처한 한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기 바랍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나날이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실망도 일파만파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제 검찰이 장장 11시간에 걸쳐서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조 장관의 PC 하드디스크에서 허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증명서가 미완성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발급 기관에만 존재해야 할 미완성 문서가 왜 조 장관의 PC에 존재하는 겁니까? 새로운 진술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의 서울대 동기 변호사 아들은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에 한 번 참석하고 2주간 인턴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진술했고,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조 장관이 전화를 해서 굳이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진술들이 사실이라면 조 장관이 스펙마시를 위해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적극 개입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 조국 장관을 감싸고 돌아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여당 내부에서도 조 장관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권 의원들의 위기감이 확대되고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도부에서는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 장관을 구하기 위해서 검찰을 겁박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검찰을 고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당은 자신들이 주장해오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은 이런 데일수록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진보, 보수, 좌우를 갖고 싸울 때가 아니라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세워야 할 때이고, 조국 사태는 이러한 나라 건설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조국 구하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조국 장관 임명 철회의 결단을 내리고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이피정의 바로 세우기 위원회 출범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특권과 반칙의 단면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기득권 부모들이 인턴, 해외 연수, 논문 참여 등의 고급 기회를 짬짬이를 통해 독점하고 자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소문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조국 사태의 진실은 우리 사회가 계급사회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떤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으로 우리 사회에 이미 뿌리 깊게 내린 계급적 특권을 뿌리 뽑고 다시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이 어디에서 보고하겠지만 우리 당 최고위원회에 당대표 직속기구로 입시정의 바로 세우기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이신 이찬열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당대표 직속기구로 출발하지만 국회 차원의 특위가 설치될 것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 당은 이를 적극 협력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